안녕하십니까, 김병기 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뤄보게 될 부분은 LC 1회차의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오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지만은 또한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춰내셨다 하더라도 부수적인 학습이 꼭 필요한 그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저와 함께 꼼꼼하게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 강의 파일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갔어야 되는데, 제가 뭐 의도적으로 늦게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인간 계약을 체결해 놓은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 강의 파일도 인강 파일로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인 출판사와 제가 인간계약을 체결한 업체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좀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서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깔끔한 상황 하에서 제 강의 파일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자 시간이 조금 소요돼서 결과적으로는 좀 파일이 늦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작 중인 강의 파일들 빠른 시간 내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딩 시키시고 복습하시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LC 1회차의 파트 1 부분부터 저와 함께 리뷰를 좀 해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파트 1에서 제가 일단 선택한 문제가 일단 첫 번째 1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1번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사진에 2인 이상이 등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2명 이상의 여러 사람들의 어떤 공통된 행동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그러한 정답들이 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사진처럼 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사진은요, 이 파트 1에서 굉장히 반복해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주요 토픽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교통편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가요, 이 get이라는 동사와 step이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get이라는 동사의 움직임을 뜻하는 의미가 있어요. 움직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디로 가다라고 얘기할 때는 go to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사실 get to를 써도 무방합니다. 움직여서 어디로 가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자, 이때 get이라는 동사를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자, 일단 교통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냐면은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가서 앉고 문을 닫으면 되는 교통수단이 있고요. 교통수단에 들어가서 이용할 때 복도나 계단을 타고 자기 자리까지 걸어서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교통수단으로 나눌 수가 있죠. 전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승합차, 뭐 트럭이라든가 일반적인 자동차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후자와 같은 경우는 뭐 기차라든가 아니면 비행기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자,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들어가서 복도나 계단을 타고 자기 자리까지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교통수단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문을 열고 그냥 바로 타고 문을 닫으면 되는 교통수단은 이 get이라는 동사 다음에 in이나 into라는 전치사를 취하면 됩니다. 물론 step이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step이 걸음이나 보폭을 뜻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디론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걸음을 내딛어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텝을 동사로 전환해서 쓰게 되면 역시 움직이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택시라든가, 자, 일반적인 어떤 뭐 자동차라든가, 그렇죠? 뭐 트럭이라든가 이런 교통수단은 이러한 표현과 함께 쓰여서 이런 교통수단을 탑승하다,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탑승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내릴 때는 out of를 쓰면 돼요. 안에 있다가 그냥 밖으로 나오는 것일 뿐이니까. 자, 그런데 비행기라든가 기차라든가 뭐 선박이라든가 이렇게 복도나 계단을 타고 자기 자리까지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교통수단 같은 경우는요, 이 on이나 onto라는 전치사를 취하게 돼요. 자, 이에 해당하는
교통편으로는 일단 비행기가 있죠. 에어플레인도 있고요. 물론 이제 flight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도 있죠. 작은 배는 boat라고 얘기하고 큰 배는 ship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배를 갖다가 yacht라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기차도 있겠고요. 버스도 있죠. 예, 이런 교통수단들은 get on, get on to, step on, step on to라는 자, 이러한 전치사와 함께 쓰이게 된다는 거죠. 물론 하차할 때는 내릴 때는 예, off를 쓰면 됩니다. get off나 step off를 쓰면 된다라는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교통편을 이용하는 파트 1의 사진에서 주된 정답으로서 제시되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거 꼭 숙지하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되면은 일단 여러분들 그 exit이라는 동사 있지 않습니까? 비상구라는 뜻의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동사로 전환해서 쓰게 되면은 바깥으로 나가거나 교통편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리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비행기 같은 경우에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리는 모습. 을 묘사하는 동사로서도 exit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내리는데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동사가 하나 있어요. 조금 어려울 때 나오는 표현인데요. disembark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disembark from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리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고요. 이때 dis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embark가 남는데 이때는 승선하다 혹은 어떤 교통편에 탑승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게 가능하죠. 예, 그 경우에는 이제 전치사 on과 함께 쓰인다라는 어떤 이런 특징까지 같이 엮어서 알아두시면은 교통편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돼서 나오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1번 문제 음원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렉션은 스킵하시고요. 바로 선택지 A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원 들어갑니다. An airplane is about to land on the runway. An airplane is about to land on the runway. 자, 지금 들으셨던 내용은 일단 airplane이라는 비행기를 뜻하는 명사와 착륙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동사 land 때문에 정답이겠구나라고 오해하기 쉬웠던 그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A 내용에서는 무엇보다 이 land라는 동사 앞에 등장했었던 표현이 있죠. is about to, 다시 말해서 be about to 동사 원형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be about 동사 원형은 막 뭐뭐려던 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특정한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도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표현인데, 여러분들 1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행기는 이미 활주로에 착륙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A는 오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be about to 동사 원형이라는 표현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runway라는 말은 활주로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공항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뭐 공항이라든가 비행기가 나와 있는 이런 사진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하실 수 있는 명사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B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 Some passengers are disembarking from the aircraft. Some passengers are disembarking from the aircraft. 자, B의 내용은 Some passengers are disembarking from the aircraft라는 내용인데요. 몇몇 탑승객들이 are disembarking이라고 얘기했죠. 이 disembark라는 말은 교통수단에서 내리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동사라는 점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치사 from과 같이 쓰인다라는 거, 이렇게 from하고 같이 엮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some passengers are disembarking from the aircraft라고 얘기했어요. aircraft는 비행기를 말하죠. 비행기라는 기체 자체를 뜻하는 그런 어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는 탑승객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내용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C. Passengers are unloading the bags from the overhead bins. Passengers are unloading the bags from the overhead bins. 일단 C는요, 여러분들이 혹시 앞에서 내용을 놓쳤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파트원에서 문제를 풀 때 소거법을 중심으로 풀어내는 것이 원칙이죠. 다시 말해서 사진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동사나 명사가 제시되는 선택지는 오답으로 소거를 하는 거죠. 가장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overhead bins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overhead라는 말은 말 그대로 머리 위를 뜻하는 그러한 형용사가 되겠고요. bin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는 어떤 수납 공간을 지니고 있는 사물을 bin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를테면 Part 1에서요, 이 trash bin이라고 얘기해서 쓰레기통을 표현하는 어휘로서도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가 있어요. overhead bins라고 얘기하면 대개 비행기나 기차에서 수화물을 실을 수 있는 머리 위에 있는 짐칸을 overhead bin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행기나 기차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하실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C의 내용에서는 unloading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load라는 말은 짐을 싣는 것이고 unload는 짐을 내리는 거지요. 그래서 passengers are unloading the bags라고 얘기하면은 탑승객들이 가방을 내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모습은 일단 또 우리가 확인이 불가한 그러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는 오답으로 소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D의 내용 들어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D의 내용 저와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D. Airplanes are lined up in a row at the airport. Airplanes are lined up in a row at the airport. 자, D의 내용은 사진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주어 동사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어도 이 녀석은 오답이겠구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1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선택지였습니다. 자, 뒤에 주어 동사 부분을 들어보시면은요, airplanes are 하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비동사 are은 복수 동사고요. 당연히 주어인 airplanes도 복수 주어입니다. 자, 그런데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비행기는 한 대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의 수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오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팔톤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트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행동이나 상태는 정확하게 묘사하는 반면에 이를 행하는 주어의 수를 일부러 틀리게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인 양 오답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어떤 트릭으로서 여러분들이 항상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행동이나 상태가 잘 맞았다 하더라도 주어의 수가 정확한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은요, lined up in a row라고 얘기했는데, line이라는 말은요, 종으로 한 줄을 line이라고 얘기하고 횡으로 한 줄을 row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being lined up in row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종으로 하나씩 무엇인가가 배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종으로도 라인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횡으로도 라인을 횡으로도 row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배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be lined up in row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들이 일렬로 공항에 배열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일렬로 나란히 늘어서 있는 비행기의 배열 형태를 묘사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활주로 위에는 비행기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뭘로 보나 D는 오답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D도 오답으로 소거하시고요. 자, 따라서 1번 문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LC 1회차의 Part 1의 2번 사진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번 사진은요, 사람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는 전형적인 풍경 중심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풍경 중심의 사진을 선택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람 중심의 사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시되는 표현들이나 내용들이 좀 어렵죠. 사람 중심의 사진은 사람들의 주요 행동들을 묘사하는 동사라든가 아니면 외모적 특징, 다시 말해서 옷차림이나 장신과 관련된 그런 명사어휘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사실 큰 어려움 없이 정답의 윤곽을 잡아낼 수 있는 반면에 이 풍경 중심의 사진은요, 전체적인 풍경의 모습을 묘사한다든가 아니면 이 풍경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의 구체적인 위치 관계 혹은 상태, 특히 배열 형태 같은 것들을 묘사하는 정답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나오는 어휘나 표현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2번 사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처럼 풍경 중심의 사진에서는요, 일단 중앙부에서 측면으로 시야를 넓히시면서 자, 시선을 중심부에서 측면으로 이동시키면서 자,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이 풍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위치관계, 상태, 특히 배열 형태 등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사진 중심 부분에는요, 고층 건물들이 물론 이제 측면 부분에도 있습니다. 자, 사진 중심 부분부터 해서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고층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고층 건물의 상층 부분이
구름에 가려져 있는 상태라는 점. 이런 부분을 일단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물 중심의 사진이나 풍경 중심의 사진에서 어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배열 형태가 드러나 있다면 그 배열 형태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사물 혹은 풍경 중심의 사진에서 배열 형태는 정답으로 자주 제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를테면 종대나 횡대 형태, 뭐 1열일 수도 있고 2열, 3열일 수도 있죠. 줄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만 종대나 횡대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모습, 혹은 반원 형태나 원형의 형태로 무엇인가가 어떤 폼, 형태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진에서는 그런 배열 형태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음원을 들어보시면서 내용 정리하시면서 정답을 함께 파악을 좀 해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그럼 음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들어볼게요. A. All of the buildings are identical. All of the buildings are identical. 자, A의 내용은 all of the buildings are identical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단 파트원에서 all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선택지 내용은 일단 정답으로 제시가 되지 않는다라는 특징도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오답으로 제시가 되는 선택지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ll of the buildings라고 얘기했으니까 건물들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무난한데 가장 결정적으로 오답임을 갖다 알 수 있는 말이 identical이죠. identical. identical이라는 말은 모양새가 똑같은 걸 말합니다. 왜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보게 되면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가 여러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 all of the buildings are identical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건물들의 모양새는 다 가지각색입니다. 높이도 가지각색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identical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의 내용은 오답으로 소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all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선택지 내용은 대부분 오답이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전체의 모습이 각양각색일 경우에 identical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택지 B의 내용 들어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음원 들어갑니다. B. The city skyline is obscured by clouds. The city skyline is obscured by clouds. The city skyline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 고층 건물들의 이제 상층부를 묘사할 때 이제 skyline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The city skyline, 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이 도시에 있는 지금 사진 속에 있는 건물들의 상층부의 모습이 is obscured라고 얘기했습니다. 영국식 발음이라서 obscure이 아니라 obscure, O 발음 자체가 조금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obscure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무엇인가가 애매하거나 모호한 것을 말합니다. 뭔가가 뚜렷한 것이 아니고요. 애매모호한 상태를 obscur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the city skyline is obscured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by cloud라고 얘기했습니다. 구름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풍경이죠. 건물들 위에 나와 있는 어떤 그 구름이 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갖다 가리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내용 한 번만 다시 들어볼게요. The city skyline is obscured by clouds. 자, 그 다음에 C번 내용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C. Some tall buildings are located near the shoreline. Some tall buildings are located near the shoreline. 자, 일단 C에서는요, 마지막에 이 shoreline이라고 얘기했습니다. shoreline, 해변이죠. 해안선. 영국식 발음에서는 되게 이 끝부분에 R이 부분이 죽어요. 예, 그래서 미국 사람이 발음했다면 아마 shoreline 하고 이렇게 끝부분에 이 R에 해당되는 발음이 더 잘 들렸을 거예요. 근데 영국식 발음은 이 부분이 발음이 죽지요. 그래서 shoreline 이렇게 들리기보다는 그냥 shoreline이라는 식으로 들리게 됩니다. 자, 이 shoreline이라는 말은 해변가를 뜻하는데요. 자, 일단 우리 속어법에 의해서 사진 속에서 확인할 수 없는 명사나 동사가 들리면 자, 바로 오답으로 속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shoreline 하나만 잘 잡아 들으셨어도 C는 오답이라는 걸 알 수. 자, 앞선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some tall buildings 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때 tall buildings는 고층 건물을 말하죠. 도심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이 건물의 모습은 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자주 접하실 수 있는 대상이니만큼 고층 건물을 지칭하는 어휘들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tall building이라는 기본적인 어휘가 등장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은 뭐 high를 써서 high buildings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더 어렵게 나오면은 skyscraper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같이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ome tall buildings are located. be located이라고 얘기하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니까 뭐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 near the shoreline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해변가 근처에 고층 건물들, 몇몇 고층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내용적으로도 그렇지만 해변가를 뜻하는 shoreline, 해안선을 뜻하는 shoreline을 통해서 자, 오답으로 소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D의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지요. 자, D의 음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 The buildings are far apart from one another. The buildings are far apart from one another. 자, D의 내용은 일단 The buildings are far apart라고 얘기했는데 이 영국식 발음의 특징이 이 마지막 발음이 받침에 들어가는 R 발음이 미약하거나 발음 자체를 아예 안 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 R 발음이 죽어요. 그래서 far이 아니라 far 이렇게 들리죠. 그 다음에 apart가 아니라 역시 R 발음이 죽어서 apart 이렇게 들립니다. 물론 강세가 두 번째 A에 있어요. 그래서 far apart 이렇게 들릴 겁니다. far apart가 아니고요. far apart 이렇게 들리실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The buildings are far apart. The buildings are far apart from one another. 예, 그리고 전치사 from인데요. 우리가 from 이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은 전치사 발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I'm from 이렇게 from을 세게 발음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발음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들리지도 않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발음하시게 되면 이 전치사 from 발음 하나조차도 못 잡아 듣게 됩니다. from이라는 전치사는 되게 form하고 이렇게 살짝 form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발음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토익에서 뭐 서류 양식을 뜻하던가 형태를 뜻하는 이 form이라는 단어의 발음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orm one another 이렇게 같이요. one another인데요. one another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another이에요. 강세가 두 번째 O에 있어요. 그럼 강세 없는 첫 번째 모음은 어디랑 붙어서 노느냐? 연음이 생기면서 앞단어가 이렇게 붙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one another 이렇게 발음이 one another 이렇게 발음이 나오게 됩니다. one another 미국 발음이 이렇게 R 발음이 확실하니까 one another 이렇게 나오겠지만 영국 발음은 R 발음이 죽어서 one another 이렇게 발음이 들리게 돼요. 그리고 one another 이렇게 끊어있지 않습니다.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는 필히 연음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one another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one another 영국식 발음은 one another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ar apart라는 말은요. far apart라는 말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는 건물 사이의 간극이 넓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건물의 간극은 굉장히 촘촘하죠.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좁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far apart 혹은 far apart라는 자,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잡아 들으셨어도 일단 D의 내용은 오답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영국식 발음 다시 한번 인식하시면서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The buildings are far apart from one another. The buildings are far apart from one another. 자, 그럼 LC 1회차의 파트 1 문제 정리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파트 2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LC 1회차의 파트 2의 주요 문제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의 정형화된 답변들을 정답으로 맞춰내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1회차 파트에서요.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답변들, 다시 말해서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그런 답변들이 정답으로 제시된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7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7번 문제 음원 저와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Number 7.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for a table?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for a table? 자, 일단 질문은 how long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How long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 우리 파트에서는 대부분 기간을 물어보는 질문으로서 제시가 됩니다.
자, how long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 중에서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 핵심어는 뭐가 있습니까?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for a table? 그렇죠. waiting이 있어요. waiting. waiting이라는 말은 이제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ow long으로 가게 되고 waiting으로 매듭을 지어주게 되면 결국 얼마 동안 기다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how long으로 시작하는 질문에 파트에선 대부분 현재 완료 시제 혹은 현재 완료 진행형 형태와 같이 쓰여서 문제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로 쓰이든 아니면 현재 완료 진행 형태로 쓰이든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얼마 동안 뭐뭐 해왔느냐라고 물어보는 자 그런 문맥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특징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for a table? 하고 물어봤잖아요. 테이블이 나기를 얼마 동안 기다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고요.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for a table? 자 선택지 들어갑니다. It's about 9 pages long. 자 일단 It's about 9 pages long. 9 pages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일단 오답으로 소거할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기간을 물어보는 질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9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게 기간과 관련된 숫자가 아닐까라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 이게 정답이냐 오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함정을 조금 팠네요. It's about 9 pages long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뒤에 나와 있는 long은 질문에 나와 있는 how long 이 단어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 전형적인 어떤 동일어의 함정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결정적으로 9 pages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얼마 동안 기다렸는지 그 시간과는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 pages 그 다음에 long이라는 동일어의 함정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A는 오답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소거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B번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B. I just got here myself. I just got here myself.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얼마 동안 기다려왔습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대부분 얼마 동안 기다려왔다라는 어떤 구체적으로 자기가 얼마 동안 기다려왔는지 그 시간을 갖다가 언급하는 답변을 예상하기 마련인데요. 지금 B와 같은 내용들은 그런 어떤 기대에 허를 찌르는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접적인 답변들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최근에 Part 2는 이런 간접적인 답변의 비중이 예전 토익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접적인 답변을 얼마나 잘 맞춰내느냐가 Part 2의 성적을 좌지우지할 것이고 자, 궁극적으로 Part 2의 성적은 이 LC 고득점의 초속이기 때문에 Part 2에서 좋은 성적 못 거두시면 사실상 LC에서 고득점 얻어낸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파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셔야 돼요. 만약에 파트에서 내가 좋은 정기 토익을 봤는데 내가 파트에서 좋은 성적을 좀 못 거둔 것 같다 그러면은 글쎄요. 자, 몇 점대를 목표로 하시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초장에 파트2부터 성적이 생각만큼 잘 안 나오거나 오히려 나 망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저는 간간히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급성 설사 났다 그러고 빨리 그냥 시험 덮고 집에 와가지고 편안하게 오후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농담반 진담반 말씀을 수강생분들한테도 드리기도 하거든요. B, I just got here myself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막 여기에 도착했어요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다린 지 얼마 안 됐다라는 내용이죠, 결과적으로는. 자,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이런 간접적 답변을 잘 맞춰내셔야 되는데요. 이 간접적 답변이라는 내용을 딱 들었을 때 이게 정답이겠구나라는 것을 시간에 쫓기는 파트의 특성상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매칭해서 이렇게 정답을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파트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오답 소거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인 답변인 경우는요, 이런 오답 소거를 통해서 정답을 파악해내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C번 들어볼게요. B 한 번 더 들어볼게요. I just got here myself. 자, C번 들어갑니다. C. About 8 miles. About 8 miles. About 8 miles라고 얘기했죠. 대략 8마일. 예, 8마일. 제가 8마일이라는 영화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그 8마일이라는 거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물론 이 how long이라는 질문은요. 거리나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뭐 이를테면 간단히 얘기하면 How long is the rope? 그 로프의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자, 파트에서는요. How long이 거리나 길이를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파트에서 how long을 이용해서 거리나 길이를 물어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long이라는 말이 들리면 자 바로 이 기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자, 얼마 동안에 해당되는 어떤 기간, 시간을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비를 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C, about 8 miles도 오답으로 소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음원 들어갑니다. Number 9. You should fill out these forms in duplicate. You should fill out these forms in duplicate. 평서문이에요. You should fill out. fill out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꼭 잡아내야 되는 결정적인 키워드, 핵심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you should fill out 했으면은 무슨 내용이에요? fill out이라는 말은 서류를 작성하다라는 뜻으로서 여러분들이 주로 접할 수 있는 내용이죠. 토익에서요. 그러니까 you should fill out이라고 얘기하면은 당신 서류 작성하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fill out이라는 말만 잡아들어도 알 수가 있어요. 자, 뒤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You should fill out these forms in. 그렇죠. 그러니까 forms가 나오잖아요. 토익에 나오는 form이라는 말은 형태라는 뜻을 먼저 떠올리기보다는 서류 양식을 뜻하는 말로 먼저 떠올리는 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서류 양식들을 작성하셔야 돼요. You should fill out these forms in duplicate. 자, 뒤에 나오는 내용은 잡아 들으시면 좋지만 꼭 못 잡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틀린다, 뭐 정답을 못 맞춘다 이런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 일단 못 잡아 들으셨다. 괜찮습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고요. 자, 일단 뭐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일단 뭐 in duplicate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duplicate은 중복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류 작성할 때는 두 통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형성할 때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 묶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You should fill out these forms in duplicate. 자, 이 서류를 두 통씩 작성하셔야 됩니다. 라는 자, 그런 내용이에요. A. 자, 1번 들어볼게요. Do you happen to have a pen I can use? Do you happen to have a pen I can use? 자, do you have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do you have a pen I can use?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근데 이제 do you happen to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 happen to라는 말이 붙고 이제 뒤에 동사원형이 오게 되면 이때 happen to 동사원형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혹시 우연찮게 뭐뭐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do you happen to have라고 얘기하면 혹시 가지고 계세요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do you happen to have a pen I can use? 제가 쓸 수 있는 펜을 혹시 하나 가지고 계신가요? 자, 제가 빌려 쓸 수 있는 펜을 혹시나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자, 반문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Do you happen to have a pen I can use? 자, 좋습니다. 자, 이때 한 가지 더 상기하셔야 될 부분은요, 반문형 선택지라고 그러죠. 상대방한테 되묻는 형태의 선택지가 있어요. 그 반문형 선택지가 정답으로 출제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출제 경향도 함께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 선택지 내용을 정확하게 많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답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직면하실 수 있는데, 자, 그때 만약에 선택지 3개 중에 하나가 반문형 선택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악을 하셨다면 그때는 그 반문형 선택지를 정답으로 찍으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찍어라, 이런 거 찍어라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한다는 말 자체가 좀 재밌기도 하고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만큼 반문형 선택지의 정답으로서의 출제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고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사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B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 We are supposed to wear formal attire. We are supposed to wear formal attire. We are supposed to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supposed to라는 말은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we are supposed to wear. 자, 우리가 무엇을 착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착용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formal attire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때 일단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고 못하셨고를 떠나서 일단 이 formal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바로 문제에 나와 있는 서류 양식을 뜻하는 이 forms라는 말 때문에 나왔죠. 자, 이 forms라는 단어하고 발음이 굉장히 유사한 게 바로 formal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B는요. 어떤 함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유사 발음어의 함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mal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에서도 일단 이게 오답이 되겠구나. 질문에 forms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선택지 B의 선택지에 formal이라는 말이 나와 있구나. 요거는 유사 발음어의 관계네. 이렇게만 파악하셔도 B의 내용이 오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손쉽게 파악하실 수 있어요. 물론 내용적으로도 오답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formal attire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formal attire이 무슨 뜻이에요? 정장입니다. 정장. 자, 그러니까 we are supposed to wear formal attire. 우리는 정장을 입기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자, 그런 내용이죠. 드레스 코드하고 관련된 내용이라서 오답으로 소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C로 넘어갈게요. We are
are supposed to wear formal attire. 자, C번 들어갑니다. C. I'm looking for someone to fill in for me tomorrow. I'm looking for someone to fill in for me tomorrow. 자, 일단 초반부의 내용에서도 초반부 내용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부 내용만 여러분들이 잡으셨어도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C에서 초반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I'm looking for someone. I'm looking for someone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요. 아니, 서류 2장, 각각의 서류를 2장씩 작성을 하라는데 I'm looking for someone,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라는 내용 자체가 일단은 부적절하다라고 파악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뭐였어요? I'm looking for someone to fill in for me. Fill in for me라고 얘기했잖아요. Fill in for me. I'm looking for someone to fill in for me. 그죠? Fill in for me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fill in이라는 말은요, 나 대신 근무를 대신 서줄 때 여러분들이 토익에서 굉장히 자주 접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주세요. 아시겠죠? 물론 어떤 경우에도 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회의에 참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일이 있어서 회의에 불참했어. 회의에 참석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회의에 참석했던 동료한테 야, 어제 회의 때 무슨 얘기 나왔는지 나한테 좀 알려줘. 그럴 때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fill 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나 좀 내 안을 채워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회의에 불참해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니까 그 내용 좀 나 좀 채워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fill in이라는 말이 토익에서는 내가 그날 일이 있어서 일을 못 쓰니까 나 대신 일 좀 서줘. 그럼 내가 너 일 쓸 때 내가 일 서줄게. 이럴 때 이제 fill in이라는 말을 갖다가 또한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고, 자, 내가 아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 내용 좀 채워달라, 알려달라라고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는 게 이 fill in이라는 것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I'm looking for someone to fill in for me라고 얘기했잖아요. fill in for me. 자, 나 대신 근무를 서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오답이죠. I'm looking for someone to fill in for me tomorrow. 예, 내일 내가 근무를 서야 되는데 일이 있어서 근무를 못 써요. 그래서 내일 나 대신에 근무를 서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적으로도 오답이죠. 예, 특히 I'm looking for someone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C는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차적으로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서 꼭 상기하시라고 말씀드린 fill in이라는 표현 때문에 다시 한번 정답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fill in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도 평서문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미 풀어보셨겠지만 저와 함께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원 들어갑니다. Number 12. I heard there is a strike at the Detroit chemical plant. I heard there is a strike at the Detroit chemical plant. 자, 이 평서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there is a strike죠. strike. 파업이죠. I heard there is a strike. 저는 파업이 있다고 들었어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하셨으면 사실상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는 건데요. I heard there is a strike at the Detroit chemical plant. 자, 왜냐하면 뒤에 나온 내용은 그냥 공장일 뿐이에요. 그게 뭐 디트로이트에 있든 LA에 있든 뭐 샌프란시스코에 있든 뭐 그 지명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chemical plant, 화학 공장인데 더 중요한 건 플랜트입니다. 공장이죠. 이 공장에서 파업이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자,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I heard there is a strike.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파업이 있다라는 내용을 들었어요. 자, A번 들어보겠습니다. A. In fact, it couldn't be better. In fact, it couldn't be better. In fact, 사실은 말이죠. 자, 이 경우에는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In fact 하고 나오면은 사실 그 뒤에 나온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사실인 내용이죠. In fact, it couldn't be better.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돼요? In fact, 사실은 오보예요. 사실은 파업이 없었대요. 이렇게 상대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을 경우에 사실은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제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뒤에서 나온 내용 어땠어요? In fact, it couldn't be better. It couldn't be better 라고 얘기했잖아요. It couldn't be better. It couldn't be better 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better는 비교급 형태의 형용사잖아요. 이 부정어하고 비교급 형태의 형용사하고 합쳐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최상급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it couldn't be better 이라고 얘기하면 이 couldn't be better 이라고 얘기하면 이 이상 더 좋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좋은 상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말에서요, 여러분들도 접하실 수도 있어요. 생활영어 같은 거 접하시다 보면은 How are you doing today? 야, 너 오늘 어떻게, 뭐 괜찮니? 오늘 어때? 컨디션 괜찮아? 뭐 별일 없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어요? It couldn't be better. 야, 뭐 이 이상 더 좋을 수가 없지. 이렇게 인사말에 대한 답변으로서도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다라는 거, 답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파업이 있었대 그랬더니 사실은 이 이상 더 좋을 수가 없어. 자, 오답으로 소거하셔야 되겠네요. 자, B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 Yes, but management gave in to the union yesterday. Yes, but management gave in to the union yesterday. Yes, 맞아. 파업이 있었대. Yes, but management. 매니지먼이라는 말은 경영이라는 뜻도 되지만 경영진이나 운영진이라는 뜻도 있죠. Yes, but management gave in to the union yesterday. gave into the union 했는데요. 이 gave in, 다시 말해서 give in이란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뭔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내줬다라는 얘기죠. 공간을 내줬다는 얘기요. 이 자리로 누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죠? 예. 그럼 그 공간을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누구에게 내줬다는 얘기예요? to 이하라는 대상에게 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 대상이 바로 the union, 노조였어요. 자, 여러분들이 토익에서 union이라는 말, 그죠? 혹은 뭐 labor이라는 말, 근데 이게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되냐면은 management라는 말하고 대조적으로 노조를 뜻하는 말로서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management gave into the union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내줬다는 얘기는 노조 요구를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양보해서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Yes, but management gave in to the union yesterday. 예, 파업이 있었어. 그건 맞는데 하지만 경영진이 노조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줬어 어제. 그러니까 더 이상 파업은 없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처럼 제한적 긍정답변, 제한적 부정답변의 형태들이 또한 정답으로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는 형태라는 것 좀 알아두시라는 거죠. 이를테면 yes, but 이렇게 나간다든가 no, but 이런 형태로 나간다든가 혹은 yes, if 혹은 no, if 라는 어떤 이런 형태들이 바로 제한적인 긍정답변, 부정답변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답변들이 정답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다라는 점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yes, but, no, but, yes, if, no, if 이렇게 나가는 자, 부정적 긍정 혹은 부정적 제한적 긍정, 제한적 부정 답변들의 정답 비중이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자, 마지막으로 자, C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자, 파업이 있었대 라고 얘기했는데 C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No, I watched a baseball game on television. 일단은 파업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이스볼 게임이라는 말에서 오답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no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상대가 나 파업 있다고 들었는데 그랬는데 no, 뭔 소리야? 파업 없었어.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no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 뒤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한 베이스볼 게임, 야구 경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볼 게임, 뭐 텔레비전 이런 단어만 들어도요. C는 오답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번 문제 정답은 B번이라는 거. 자, 그리고 제한적 긍정답변, 제한적 부정답변의 정답 비중이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자, 저와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 문제 저와 함께 음원 들어보시도록 하실게요. Number 15. If I park my car on the street, I might get a parking ticket. If I park my car on the street, I might get a parking ticket.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If I park my car on the street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주차하다라는 park가 나왔는데 영국 발음은 R 발음이 죽잖아요. 받침으로 들어간 R 발음이 죽어요. 그러니까 park. 그다음에 car 아니라 car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if I park my car 아니고요. if I park my car 이렇게 가는 거죠. on the street. 길거리에다가 내 차를 노상 주차한다면 이런 얘기였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If I park my car on the street, I might get a parking ticket. If I park my car on the street, I might get a parking ticket이라고 얘기했잖아요. I might 어쩌면 나는 뭐 할지도 몰라 get a parking ticket. 주차 위반 딱지를 끊을지도 몰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내가 노상 주차하게 되면은 주차 위반 딱지를 끊을 수도 있어라는 내용이잖아요. 평서문입니다. 평서문에서 제일 흔하게 등장하는 패턴이 뭐죠? 일단 문제점을 상대방한테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알리는 내용이 이 평서문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답변이 어떤 답변이어야 돼요? 상대가 문제점을 언급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가장 유력한 답변으로 많이 나온 내용은 뭐예요? 상대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답변이 주된 정답으로 많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선택지 A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 park my car on the street, I might get a parking ticket. 자, A 들어갈게요. A.
You can park for free at the rear of this building. 자, 뭐라고 얘기했나요? You can park for free at the rear of this building. 자, you can park You can park for free. for free라고 얘기했어요. 무료로 차를 주차할 수 있어요. You can park for free at the rear of this building. At the rear of this building. 이때 real이라는 말은 back하고 같아요. back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at the rear of this building이라고 얘기하면은 at the back of this building. 이 건물 뒤편에 무료로 주차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상 주차하지 마세요. 문제점을 언급한 상대방한테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태의 답변이죠.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패턴이에요. 평소문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답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평서문과 그에 따른 답변이 많이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평서문 문제 푸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차를 이 건물 뒤쪽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어요. 정답은 A번이었죠. You can park for free at the rear of this building. 자, 이어서 B번 들어볼게요. Yes, we often go for walks in a nearby park. Yes, we often go for walks in a nearby park. 내용 알아들으셨어도 오답이겠지만 내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셨어도 오답이라는 거 뭘 보시고 뭘 들으시고 할 수 있어요. 이거죠. 앞에서 여러분들 반복해서 나왔던 거 parking, 그죠? 근데 동사로서는 주차하다지만 park는 명사로 쓰면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만약에 park가 주차하다라는 동사로 제시가 되면 선택지의 하나는 꼭 공원이라는 명사로서의 park가 등장을 해요. 만약에 문제의 공원으로서의 명사인 park가 등장했으면 선택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주차하다라는 park를 이용해서 함정을 팝니다. 동일어의 함정인 거죠. 그래서 nearby park라고 나왔을 때 이거 동일어의 함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답으로 소구하셨을 수도 있겠고요. 자, 뭐 내용적으로 따졌을 때는 Yes. yes인데 예라고 대답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Yes, we often go for walks. Yes, we often go for walks. 우리는 주로 often, 종종 go for walks. 산책 간다는 얘기예요. 산책 갑니다. 어디로 산책 가요? 어디서 산책 가요? 종종? Yes, we often go for walks in a nearby park. In a nearby park. 주변에 있는 공원에서 자주 산책을 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nearby는 근처에 있는 이란 뜻입니다. 자, 혹시 모르셨다면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C번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C. I ordered my ticket over the internet. I ordered my ticket over the internet. 자, 일단 C도 티켓이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동일어의 함정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I ordered my ticket. 제가 표를 갖다 주문을 했거든요. over the internet, 인터넷을 통해서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내용적으로도 오답이겠지만 티켓이 반복되고 있다면은 일단 오답이겠구나. 동일어의 함정이 들어가 있는 오답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C도 자, 오답으로 소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에서는 이 park가 주차하다와 공원으로서 서로 오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동일어의 함정으로 잘 쓰이는 어휘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자, at the rear of this building, 이 건물의 뒤편이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rear이라는 말을 모르셨다면 이 back이라는 말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른 문제 저와 함께 리뷰해 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이어지는 문제 2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음원 들어보실게요. Number 23. Aren't you meeting Miss Park at the airport? Aren't you meeting Miss Park at the airport? 자, 일단 중요한 게 aren't you라는 발음은 aren't에다가 you가 합쳐진 발음. 부정의문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aren't you. 자, 근데 뭐 부정의문이냐 긍정의문이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 의문에서는요. 결국엔 가부 중심의 질문이거든요. 뭐 긍정으로 묻든 부정으로 묻든 묻는 질문의 내용은 기냐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주된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뭐 부정의문이냐 긍정의문이냐 너무 이걸 구분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들으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뒤쪽에 나오는 Aren't you meeting Miss Park at the airport? 그쵸, meeting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잡으셨으면은요, 일반 의문 같은 경우는 뭐 동사 파트까지 잘 이해하셨으면은 문제 뭐 풀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미천은 확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ren't you meeting 하면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누군가를 만날 겁니까? 안 만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꼭 부정의문이라고 해서 꼭 만나지 않을 건가요? 꼭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의미 파악하시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실제 파트에서 그럴 만한 시간적 여력도 없고요. 자, 그러니까 긍정 의문이든 부정 의문이든 일단 일반 의문은 가부 중심의 질문이다. 기냐 아니냐 라고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중심인 질문이 되겠다라는 성향을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미링이라는 키워드랑 합쳐서 누군가를 만날 거요, 안 만날 거요 라는 가부 중심의 질문이 되겠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뭐 문제의 정답을 맞추기 위한 미천으로서 뭐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죠? Aren't you meeting Miss Park at the airport? 그렇죠. 뭐 박 씨가 나오고 at the airport 공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박 씨 만날 건가요, 안 만날 건가요? 그 가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A 들어볼게요. A. The flight's been delayed. The flight's been delayed. The flight's been delayed라고 얘기했습니다. 박 씨가 타고 오는 바로 그 비행편이 연기가 되었다, 지연이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는 박 씨를 공항에서 만날 수가 없다라는 부정적 답변을 취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이고요. 자, 간접적인 답변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 수준만 되어도 충분히 내용적으로도 정답인지 아니면 오답인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B의 내용 들어볼게요. B. I couldn't meet the deadline. I couldn't meet the deadline. 자, 일단 내용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내용을 만약에 이해를 못하셨다 하더라도 질문에 나와 있는 meeting과 선택지의 meet을 들으시면 아, 얘네들도 유사 발음어휘 관계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유사 발음어휘가 포함된 오답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I couldn't meet the deadline. meet the deadline이라고 얘기했을 때 meet은 만나다의 meet도 있지만 어떤 조건 같은 걸 충족시키다라는 의미의 meet도 있어요. 그러니까 meet the deadline이라고 얘기하면 마감 시한을 지키다라는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감일을 맞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I couldn't meet the deadline. 자, C번 들어갑니다. C. It is not portable. 자, C번은요. It is not portable. 그렇죠. It is not portable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port라는 말 자체가 이동하거나 움직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portable이라고 얘기하면은 이동이 가능하거나 혹은 휴대가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적으로도 그건 휴대용이 아니에요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도 오답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portable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도 이 portable의 port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바로 질문에 나와 있는 airport의 이 port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part에서 질문에 나와 있는 특정 어휘를 반복적으로 선택지에 제시해서 오답을 만들어내는 동일어휘 함정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오답 패턴 중에 하나고, 또한 질문의 특정 어휘와 유사한 발음의 어휘를 선택지에 제시해서 오답을 만들어내는 유사 발음 어휘라는 것이 또한 전형적인 하나의 오답 패턴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에 나와 있는 특정 어휘의 일부 단어와 유사한 발음의 어휘 혹은 일부 단어를 반복해서 제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도 오답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에어포트에 나와 있는 이 포트를 반복한 함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 포트를 포터블이라는 유사 발음의 단어를 활용해서 오답으로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C는 오답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오답이지만 질문에 에어포트의 폴트를 활용한 유사 발음 어휘 함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자, 그러한 오답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2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음원 먼저 들어보실게요. Number 25. How should I register for this program? How should I register for this program? 자,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How should I로 가게 되면은 일단 how라는 의문사 의문문에서 의문사는 중요한 키워드죠. 일단 의문사만 정확하게 잡아들어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50% 이상을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How should I 이렇게 나갔단 말이죠. 그럼 제가 어떻게 뭐뭐 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뒤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였어요? How should I register for this program? 그렇죠. register for.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질문에서는요, how하고 register for 이 두 개의 어휘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핵심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등록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등록 방법을 묻는 질문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How should I register for this program? 자, 이 프로그램 어떻게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 방법 물어봅니다. A. 자, A번 들어갈게요. Registration is open till Friday.
Registration is open till Friday. 일단 A의 내용은요, till Friday라는 부분만 가지고서도 일단 오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till Friday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금요일까지라는 제한 시점을 언급하는 거죠. 이런 제한 시점이 등장하게 된다면 이 선택지는 when question에서 적합한, when question에 적합한 그러한 답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제한 시점을 묻는, 언제까지냐라는 제한 시점을 묻는 when question에 올리는 답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registration 등록이란 명사 나왔지 않습니까? 질문에서는 register이란 동사 나왔고요. 유사 발음 어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파악하실 수가 있죠. 유사 발음 어휘 함정이 포함된 오답이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오답으로 소거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B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Registration is open till Friday. 자, B 들어갑니다. B. You'd better ask Mr. Smith. You'd better ask Mr. Smith. 자, 어떻게 등록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You better ask. 누구한테 묻는 편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니 제3자한테 물어봐라. 알만한 사람인 제3자한테 물어봐라.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You better ask Miss Smith 라고 얘기했어요. 스미스 씨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You'd better ask Mr. Smith.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는 몰라요.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 파트에서 알았네요. 전 잘 모릅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은 뭐 거의 맞는 키죠, 맞는 키. 항상 등장하면 바로 정답이 되는 자, 그런 답변입니다. 뭐 알았네요. I have no idea. 저는 아는 게 없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I'm not sure. 잘 몰라요. 그죠? 뭐 I wish I knew. 저도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나 잘 몰라요 라고 대놓고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답변이 결과적으로 약간 우회적으로 변형이 돼서 제시가 되면 지금처럼 난 잘 모르니까 알만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라는 제3자한테 물어보세요 라는 답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처럼 ask 다음에 somebody 형태가 오는 그러한 답변일 수도 있고요. 지금은 you better를 썼는데 권유의문의 형태로도 많이 접하실 수 있어요. 권유의문문. Why don't you ask somebody? 그죠? 예.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혹은 나가 아닌 somebody가 알 수도 있어요. Somebody might know 같은 이런 형태로도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실 수 있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테면 read the information booklet.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그 정보가 담겨져 있는 소책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이런 방식으로 답변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자, 또는 모릅니다 라는 내용이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그죠? 뭐 I'll let you know later. 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내가 모르니까. 그죠? 혹은 또 우리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답변이 있죠. 아주 중요한 거. Let me check. 그죠? 이런 답변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야 되는 그런 답변들이에요. 알았네요라는 답변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돼서 나올 수가 있구나라는 자, 이런 부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B번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C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C번. C. Sure, you should write your name down. Sure, you should write your name down. 뒤쪽에 you should write your name down, 이름 쓰세요라는 부분에 현혹돼서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착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의문사로 시작하는 질문에서는요, 항상 yes, no와 같은 1차 답변, 긍정이나 부정의 1차 답변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특징 꼭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sure이라는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C는 오답이 되겠습니다. 의문사 의문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오답을 소거하는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 yes, no라는 1차 답변은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본적인 거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꼭 상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25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0번 문제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음원부터 들어볼게요. Number 30. Who's in charge of this project? Who's in charge of this project? 자, 일단은 이 who question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패턴 질문입니다. Who's in charge of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영국식 발음에서는 이 영국식 발음의 특징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charge에서 R이
예, 발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who's in charge, charge 이런 발음이죠. 그 다음에 over라는 전치사도 마찬가지예요. over라는 전치사도 over이가 over 이렇게 발음하시는데 아니에요. over라고 발음하는 원어민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약간 발음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who's in charge. 미국 사람은 아마 who's in charge 이런 발음일 거고요. 영국 사람 발음은 who's in charge 이런 발음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Who's in charge of? Who's in charge of? Who's in charge of? 들으셨죠? Who's in charge 이런 식의 영국식 발음이에요. 자, Who's in charge of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OVR을 담당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비즈니스 영어잖아요. 토익이라는 게. 파트에서 흔하게 물어보는 게 뭐겠습니까? Who라는 의문사를 이용해서 제일 흔하게 묻는 그런 질문이 뭐겠습니까? 바로 담당자나 책임자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Who's in charge 다음에 나오는 명사만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자주 접하실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통으로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Who's in charge? Who's in charge? 누가 OVR의 담당자냐? 자, 지금은요. Who's in charge of this project? 그렇죠. 이 프로젝트 담당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선택지 A 들어보도록 할게요. A. The battery is in charged. The battery is in charged. 일단은 이렇게 charge라는 말이 비어있는 걸 채우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를테면은 recharge the battery라고 얘기하면은 배터리가 방전됐잖아요. 그러면은 배터리를 재충전하다라는 뜻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harge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다이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를 달리해가면서 동일어휘 함정이나 유사발음어휘 함정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주 흔한데요. 자, 지금 A번 같은 경우가 그래요. The battery isn't charged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배터리가 다 충전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이죠. 이 charge라는 말에 비어있는 걸 채우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이용한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charge와 charged를 통해서 오답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charge가 비어있는 걸 채우다, 특히 배터리를 채우다라는 뜻으로, 충전시키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이 배터리를 갖다가 연상어휘 함정으로 또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질문에 나와 있는 특정 어휘를 통해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질문에 나와 있는 특정 어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련 어휘지만 문맥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어휘를 제시해서 함정을 파는 것이 바로 연상어휘 함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배터리가 전형적인 연상어휘 함정으로 제시된 어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charger 하게 되면 충전기라는 뜻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관련 어휘도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charge라는 말에 신용카드로 계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현금으로 계산하실래요? 아니면은 신용카드로 계산하실래요? 라고 물어볼 때 cashier charge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그거 신용카드로 계산할게요 라고 얘기할 때 가장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our charge이시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charge와 관련된 표현들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charge는 이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얼마만큼의 돈을 내라고 요금을 부과하거나 청구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를테면 charged me $50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한테 50불이라는 요금을 내라고, 돈을 내라고 부과하거나 청구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charge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charge는 못해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의미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뜻이 막히는 경우가 없어요. 자, 그러면 charge에 대해서 이만큼 정리를 해드렸으니 자, 선택지 B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B. In conference room B. In conference room B. 자, 이건 B 회의실이잖아요. 예, 이거는 where question에 적합한 답변이라는 건 뭐 들으시면 바로 아실 수 있죠. 오답으로 소거하시고요. 자, 이어서 C번 들어갑니다. C. We haven't decided yet. We haven't decided yet. We haven't decided yet이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정한 바가 없으니까 아는 내용도 없고 내가 뭐라고 딱히 전달할 만한 정보도 없고 이 결국에는 나도 아는 바가 없다. I don't know의 의미죠. 자, 앞서서 우리가 I don't know가 여러 가지 답변의 형태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결정한 바가 없어요. 혹은 내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라는 we haven't decided yet. 혹은 I haven't decided yet 같은 자, 이런 답변도 결과적으로는 I don't know와 일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숙지해 주셔야 될 대표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답 C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차의 Part 2 주요 문제들 저와 함께 정리해 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Part 3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